네,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안산선,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는 이유는 실시계획이 곧 승인이 날 것 같은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자, 사업 승인,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관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그 해당 지역들 중에서도 일단 금천구 굉장히 큰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요. 또 광명시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 소화동 일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노선 중에서도 일단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그 일자리를 지나가는 노선이냐 아니면 지나가지 않는 노선이냐에 따라서 자, 주택 가격의 상승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차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서울역, 서울 도심이죠. 서울 도심까지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덕동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공덕동 일대도 지나가고 자, 여의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여의도를 지나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3대 업무 중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도심과 이제 공덕동 여의도를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자, 업무 단지 굉장히 크게 있죠.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사업 승인 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제 그 2019년 4월 29일자로 경기도 일보에서 그 보도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정말 크게 양질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쪽에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우리가 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시야공단이라든가 그 안산 반월공단 등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그 황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자, 금천구라든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도로망과 철도망이 이어지는 그런 해당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두루두루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그 도로와 철도망이 함께 신설되는 그러한 지역, 자,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거 또는 신축인데 입지가 좀 좋고 또는 이제 학교, 자, 이쪽 해당 지역이 그렇게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해당 지역 안에서 자, 그래도 학군이라는 게 좀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뉴스 기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안권 그 주민 16년 수건 사업,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8월 착공 가시화라는 그 부동산 뉴스가 나왔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2019년도 6월 말 7월 달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안산선 그 지금 뭐 각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및 자, 해당 구청장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일단은 그 이쪽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금천구, 자, 광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8개 시군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안산선 공법은 그 좀 이제 그 좀 신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공사에는 지하로 땅을 파는 수직구 공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 신공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공법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링 모양의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집안에 하향시키는 공법으로서 공사에 차지하는 공간도 적고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공법인데 일단 GTX-A, 자, 여러분들께서 광역시설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이 GTX-A 역시 이 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비와 공기도 줄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공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신안산선
그 공사 기간을 60개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개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8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 결과가 나와야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는 그 지하철 노선, 그 중에서도 금천구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지하철 노선도 들어오지만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금천구 중에서 어떤 지역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 소화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쪽 해당 지역, 자 이쪽 해당 지역이 이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석수역 일대가 일단은 그 안양시 만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광명역 KTX 광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광명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명역 바로 뒤쪽에 이제 그 R&D 그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그 4차 산업벨트, 4차 산업벨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과천, 판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를 일단 테크노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벨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도로와 철도망이 많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은 주변에 뭐 안산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많은 혜택을 볼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 그리고 이제 3도심에 얼마만큼 접근성이 가능하냐. 자, 그 접근성에는 자, 지역적 위치, 특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리고 이제 인접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일단 석수역과 이 광명역 KTX,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금천구,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지역이 그 시흥시라든가 일단 안산에 비해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좀 상당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서남권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뛰어난 입지인데, 그와 맞춰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교와 과천, 테크노밸리를 이어주고 있는 그 안양 성남 고속도로 제2 경인 연결 고속도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부간선 도로 지하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기존의 1호선 지하철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제2 경인 고속도로와, 그리고 또 이제 제3 경인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또 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탈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남권 일대 지역에서는 자 교통과 철도망이 개선되는 이 지역 중에서도 금일은 요 해당 지역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예정이고, 또 기존에 가산 디지털도 있고 구로 디지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도심으로 빠르게 이용이 접근이 가능한 신안산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그 강남 순환고속도로 또는 안양 성남고속도로가 있는 그 금천구 일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금천구 다른 해당 시군구보다도 일단 그 25개구 그 서울 시내에서도 일단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전월비, 전년 말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다른 해당 구에 비해서 자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KB 그 출처는 이제 KB인데요. KB 시세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일단 서울의 다른 어떤 시군구보다도 일단은 구청보다도 해당 구청보다도 일단 구보다도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크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신고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강남 4구라든가 또는 이제 양천구,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북구까지 좀 뭔가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일단 잔잔하게, 자, 빠질 때 조금 강남 같은 데나 이런 해당 지역들 빠질 때 빠지지 않고 좀 버티고 있고, 거래도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전년 말 대비 뭔가 그래도 그 꾸준하게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곳이 금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주간 시세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이제 언급됐던 곳이 금천구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격대와 흐름을 갖고 있는 게 금천구다,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도 있는 곳이 금천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안양천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안양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이 이제 광명시고요. 우측이 이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금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수화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하안동 그리고 이제 철산동, 자, 광명시 쪽에 이제 아파트가 좀 택지 개발로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 광명시였습니다. 물론 아파트 평균 가격도 금천구보다는 광명시가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천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감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광명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건너편이 이제 소화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이제 광명 SK 테크노파크도 있고, 자,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 뭐 한지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슬슬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일단 가격대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은 조금 상당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두웠던 지역인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좀 밝아지는 지역이 이제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 광명시에서 뭐 철산중학교도 있고 광명북중학교도 있고, 자, 그에 맞춰서 이제 소아초등학교, 소아중학교, 소아고등학교도 이제 광명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학부형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초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으로 이제 전세라든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매매 수요가 상당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변에 이런 기아 자동차라든가 광명 테크노파크가 그 일자리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이제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인근에 이제 가산지털, 구로지털도 인접하고 있어서, 자,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아이들 교육상 소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쪽도 굉장히 그 활발하고 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으로 변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일단 그에 반해서 이 우리가 우측에 보게 되면 그 안양천 건너서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의 한번 발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해당 지역에 그 금천 롯데캐슬 1차 아파트가 있고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입주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자, 이 금천구 그 롯데캐슬 자리는 이제 군부대 자리인데 일단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쪽에 이렇게 이제 어둡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군부대, 지금 군부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사이언스 파크 단지를 이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벨리 연계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산디지털, 구로디지털 이런 업무 단지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사이언스 파크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또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이제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그래서 이제 금천구와 이제 구로구에 일자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보게 되면 기존에 1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이 금천구청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금천구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청역 주변에 이쪽에 보면 옛날 대한전선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해당 지역 지금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대학병원이라든가 이제 상업시설 또 업무시설을 자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이 뭐 공장지대로 좀 되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좀 관리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지역으로서 이제 그 좀 어두운 지역이었지만 지금 서서히 이 위쪽서부터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주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교통 환경도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해당 지역 신안산선 오늘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 자, 시흥 사거리역이 자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들어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에 이제 바로 시흥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홈플러스가 있고 주변에 이제 성지 아파트, 건영 아파트, 뭐 무지개 아파트도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그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백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문일 중고등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조금 오래됐다. 근데 단지 세대수는 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갭 투자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나의 약간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제
좋아지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자, 럭키 아파트로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물건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곳이 바로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옛날 그 구 한양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자, 재건축이 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천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준 곳은 금천구 롯데캐슬 그 골드 파크 1차, 2차, 3차 아파트에 의해서 금천구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군부대 이전 적지 사이언스 파크 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대한전선 부지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 금천구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학병원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쪽에 있는 금천경찰서까지 입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거리역 신안산선이 드러나게 되면 일단 서남권 일대의 교통편이 개선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업무자리를 지나치는 게 신안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든가 시흥시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이쪽 해당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을 운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단 입지고요. 그랬을 때 그 입지적 가치가 이런 빠른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금천구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히 변하는 이 해당 지역이 살펴보게 되면 중공업 용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공업 용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공업 용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뭔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서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라든가 뭐 염창동 일대라든가 성수동 일대, 자, 이쪽 지역보다도 좀 빠르게 눈에 가시화되게 보이는 지역은 사실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시흥산업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물류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용적률 상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당 지역에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2030 계획에서 물류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뭔가 이제 상업시설, 그 다음에 물류시설, 물류유통시설,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 그리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죠. 뭔가 주택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 해당 지역에 이 물류 시범단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범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일단 물건 매수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요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산업 용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장, 그리고 또 이제 상가, 최근에 이제 상가들도 좀 뭔가 그 가격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영역까지도 좀 넓혀서 살펴보시면 좀 재테크를 하는데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금일 그 신안산선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을 살펴볼 때, 자, 지하철 노선도 들어가지만 일단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투자 물건을 좀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쯤에서 금일 그 부동산 지역 스터디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역 스터디 좀 열심히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